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또 모았죠. 하지만 통장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가 열심히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혹시 당신도 매년 통장에 찍히는 이자를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전하게 불리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신가요? 2025년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가장 높아봐야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3%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안전하게 돈을 넣어두고도 실제로는 예금 금리만큼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 돈의 가치가 짜장면 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저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배웠고 개별 주식은 도박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손 놓고 있으면 물가라는 파도에 내 자산이 쓸려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한 공부 없이 소액으로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투자 기회가 있다면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게요.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당신의 용기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의 이름은 바로 S&P 500입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뉴스나 경제 채널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S&P 500이 내 월급과 무슨 상관인데? 아니면 이름부터 복잡한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괜찮아요. 딱 1분만 들으시면 이 용어가 동네 마트 이름처럼 친숙해질 겁니다. S&P 500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건 그냥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 선수 500명을 모아놓은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돈 잘 버는 500개의 기업만 엄선해서 한 팀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 팀의 선수 명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아이폰의 애플,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만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퇴근 후에 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인 코카콜라, 결제할 때 쓰는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까지. 어떤가요? 이미 우리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바로 이 괴물 같은 기업 500개가 S&P 500이라는 한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라는 건 이 팀의 평균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개 기업의 평균 주가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면 지수가 떨어지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고작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데이터를 보면 이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0%를 차지해요. 사실상 이 500개 기업의 성적이 바로 미국 경제의 성적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드시진 않나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가?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 방법을 추천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말이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면서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유언장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때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어두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수만 개의 기업을 분석하고 옥석을 가려내며 부를 쌓은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딱 한 가지, 미국 대표팀 500명에게 그냥 다 맡겨라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 이미 그 답을 10년 동안의 세계적인 대결을 통해 증명했어요. 2007년 버핏은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 달러짜리 내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들이 고른 펀드 5개 묶음과 S&P 500 인덱스 펀드 중 어느 쪽의 수익률이 더 높을지 내기를 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헤지펀드 전문가들이 열심히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며 얻은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2%였습니다. 같은 기간 그냥 S&P 500 지수를 가만히 따라가기만 했던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8.5%였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차이로 버핏의 압승이었죠. 이 내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럼 S&P 500이 가진 5가지 핵심적인 장점을 숫자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압도적인 장기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는 연평균 약 10.2%씩 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금 금리 3%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2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아세요?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1억 원을 연리 3% 예금에 넣었다면 지금 약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돈을 S&P 500에 넣어뒀다면 약 7억 원 정도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차이.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값이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생겨날 수 있는 차이예요. 둘째, 최고의 기업만 살아남는 자동 정화 시스템입니다. S&P 500은 영원한 멤버가 아닙니다. 마치 프로스포츠 리그처럼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알아서 퇴출당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20년 전에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사라진 야후 같은 기업들.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S&P 500이 알아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새로운 스타 선수로 교체해 주니까요. 셋째, 완벽한 분산 투자입니다. 한 기업에 모든 돈을 넣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S&P 500 ETF 한 주를 사는 순간 당신의 돈은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나뉘어 투자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부터 존슨앤존슨 같은 헬스케어,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까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에 분산되는 거죠. 넷째,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애플 주식 한 주를 사려면 수십만 원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는 한 주에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 다섯째, 투명하고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가 운용해 준다는 펀드들은 보통 1%가 넘는 비싼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S&P 500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운용 수수료가 연 0.03%에서 0.07% 수준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랍니다. 이 작은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들어요. 이제 왜 S&P 500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죠.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켜서 검색해보면 머리가 아파와요. 타이거, 코덱스, SPY, IVV, VOO. 도대체 이 암호 같은 이름들은 다 뭐고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사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이 복잡한 암호들을 제가 매일 마시는 친숙한 비유,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유로 단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최고 기업 500개라는 최상급 원두를 갈아 만든 누구나 좋아하는 기본 메뉴죠.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스타벅스도 팔고 이디야도 팔아요. ETF도 똑같습니다. S&P 500이라는 똑같은 원두,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 금융회사들이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이 금융회사들을 우리는 자산운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같은 카페 브랜드인 셈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바로 타이거와 코덱스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놓은 브랜드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똑같은 S&P 500 상품인데도 이름이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으로 나뉘는 겁니다. 미국 본토에는 더 원조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SPY, IVV, VOO 같은 것들이죠.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IVV는 블랙록, VOO는 뱅가드라는 전 세계 자금을 수천조 원씩 굴리는 거대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만드는 오리지널 아메리카노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랑 투썸 아메리카노의 카페인이 다른가요? 아니죠. 잠을 깨워주는 각성 효과라는 본질은 같아요. 컵홀더 디자인이나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뿐이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든 코덱스든 스파이든 모두 S&P 500이라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은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99.9%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주 미세한 운용 보수 정도예요. 결론은 타이거, 코덱스, 스파이. 이 이름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뭘 고르시든 본질은 같습니다. 미국 최고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는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카페 브랜드를 고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로 결정하는 그 자체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국내 시판 커피를 사 마실 것이냐, 아니면 비행기 타고 미국 현지 카페에 가서 오리지널 커피를 사 마실 것이냐. 즉, 한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를 살 것인가, 아니면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둘은 세금부터 환율, 투자 방식까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답니다. 당신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편의점 커피, 즉 국내 상장 ETF는 어떻죠? 슬리퍼 신고 나가서 원화로 쉽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합니다. 반면 현지 카페 아메리카노, 즉 해외 직투 ETF는 원조의 맛일지는 몰라도 그 나라까지 가야 하고 그 나라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 뭐가 더 좋을까요? 편의성이냐, 원조의 감성이냐? 이 둘의 장단점을 세 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첫째, 편의성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내 상장 ETF, 편의점 커피의 압승이에요.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에서 그냥 원화로 주식 사듯이 똑같이 사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해외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해요. 또 미국 카페가 문을 여는 시간, 즉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부터 거래해야 하는 시차 적응에 불편함이 있죠. 둘째, 운용 보수입니다. 이건 현지 카페, 즉 해외 직투 ETF가 아주 근소하게 저렴해요. 편의점 커피는 포장비나 유통비가 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타이거 미국 S&P 500의 연 보수는 약 0.07% 수준인데 미국 브리오우의 연 보수는 0.03%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4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이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세금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기서 당신의 최종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편의점만의 멤버십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나 연금 저축 펀드 같은 절세 계좌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ISA라는 멤버십 계좌를 통해 ETF를 샀고 1년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봐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익의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멤버십이 있다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0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아주 싸게 세금을 매겨요. 내야 할 세금이 29만 7천 원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연금 저축 계좌는 혜택이 더 강력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주고 연말 정산 때 최대 13.2%의 세액 공제라는 보너스 현금까지 돌려주거든요. 이건 국가가 커피 마시라고 지원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 해외 직투 ETF는 이런 멤버십 혜택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룰을 따릅니다. 1년 동안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깔끔하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만약 당신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거나 연말 정산 혜택과 비과세 멤버십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를 ISA나 연금 저축 계좌에서 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편의점 커피에 1+1 행사와 통신사 할인까지 붙여서 파는 격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투자 경험이 많고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세금 폭탄이 걱정되는 고소득자이거나 장기적으로 달러라는 돈 자체를 모으고 싶다면 해외 직투 E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챙기고 22%로 세금을 깔끔하게 끝내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에게 맞는 커피 취향이 결정되셨을 거예요. 편하고 혜택 많은 편의점 커피냐, 달러로 사는 현지 카페 커피냐? 좋아요. 어떤 커피를 선택했든 이제 당신은 부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깨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실제로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일뿐이에요. 이제 모든 지식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S&P 500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타이거와 스파이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는 순간 이 모든 지식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 사라져 버릴 거예요. 1년 뒤 당신의 계좌는 오늘과 똑같을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경언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내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 값 단돈 2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ISA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의 이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스위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